네, 안녕하세요. 추리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맞아, 그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냥 그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는 많은 화가 중에 한 명이고, 화가들이 워낙 많고 또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의 그냥 예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30년 동안 한국화라는, 동양화라는 이 장르의 그림이 정말로 소외당하지 않고 현실로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생활 속으로 가까이 가서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제가 먼저 했던 것 중에 시대 그림들을 알아보는 거였고, 또 과거의 그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묘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 산수화가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그림이 그려진 거는 18세기예요. 정선, 김홍도 그 시대의 화가들이 한국의 풍경을 그리면서 우리나라 풍경이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여러분 안견의 몽유도원도 아시잖아요. 그 한쪽에는 복숭아밭이 있고 한쪽에는 약간 막 겨울같이 차가운 그런 느낌의 풍경이 있어서 뭔가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안견의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 북송산수라 그래가지고 송나라 때 그 그림의 어떤 스타일을 안견이 이제 그 안평대군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을 보고 그걸 연상해서 그린 게 그 그림이에요. 어쨌든 그 시대에는 안견의 그 산수와 종류와 그 다음에 중국의 그림도 있잖아요. 남종하라 그래가지고 먹으로 툭툭툭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그 자기 어떤 그 심상을 산수화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유행을 했어요. 그 완전히 중국 스타일의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와서 그 실학 사상이 유행하고 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것들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화가들이 또 실제로 그 사대부들이라든가 좀 학식이 높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정선, 김홍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풍경, 금강산 풍경이라든가 또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의 자연을 주제로 한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스타일 보면 굉장히 품격이 높아요. 절제된 선들과 자기만의 어떤 그 개성 있는 그 필들, 그런 준법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다가 19세기로 오면서 다시 추사 김정이라는 인물이 그 사실을 보고 그린 그림은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동기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추사가 이 마음에 있는 심상을 그리는 다시 남종 문인화라는 그런 장르를 유행시키게 되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제자들이 그리는 것이 한국의 남도, 전라남도, 진도라든가 그쪽에서 유행한 그림들이잖아요. 남종화의 원류가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허백년이라는 그 대가가 나오는 거죠. 그 허백년이라는 화가가 진도에 머물면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을 배출하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림이 일본의 그림하고 믹스가 되죠. 그러면서 그림이 사실 어정쩡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그림으로 어정쩡해지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많은 그냥 그 화가들이 달력을 보고, 탁구로 치면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손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정통에서 벗어난 그 이상한 그림류가 유행을 하고, 그게 달력으로 만들어지고, 그 달력을 보고 사람들이 동양화가 그렇게 그린 그림이 동양화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양화 그러면 물레방앗간 생각하고, 고추 말리는 아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참외밭에 정말 원두막이 있고, 물가에서 애들이 그 족대로 물고기 잡고, 이런 것들이 동양화라고 생각하게 되는 아주 바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달력의 힘이죠, 그게.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달력 그림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밀레가 그린 만종, 아니면 이삭줍기. 아시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있는 거, 이삭 줍는 거. 이 서양화 쪽에서는 이게 유행하고, 동양화에서 달력 그림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일상의 풍속들을 동양화로 이렇게 그린 그런 그런 것들이 달력 그림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사람들이 내릴 속에는 이렇게 동양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 오면서 정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것으로 그린 그런 정통적인 풍경화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유럽 100년 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인상파가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일본에서 인상파를 받아들여가지고 일본화된 인상파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변형된 상태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제 그거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국 미술사의 어떤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사실 그림은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많은 동양화가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것들을 지금 동양화를 입문하는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서양화를 하고, 어떤 사람이 동양화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사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상자가 돼요. 예를 들어.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동양화를 하면서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에 굉장히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조선시대하고 연결이 돼요. 옛날 동양화라고 생각해. 그런데 묘하게도 이 10명들이 대부분이 조선시대 250년 전에 조선의 18세기에 그 멋있는 그 회화를 보는 게 아니고 60년대, 70년대 유행했던, 달력에 유행했던 그 그림들을 동양화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10명이 동양화하면 5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동양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동양화를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잘못된 동양화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또 그 10명 중에 동양화를 한 명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동양화가 정말 뭔지를 알면 되는데 그냥 알려주는 대로 혹은 알고 있던 정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정보로 또 동양화를 선택하니까 본인도 또 60년대, 70년대 동양화로 생각하고 그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것도 동양화를 하고 싶다, 혹은 동양화를 알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요즘엔 한국화라고 하잖아요. 한국화, 현대 한국화, 한국화 이런 종류의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막 이런 걸 찾아가지고 현대의 동양화는 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그 언저리의 것들을 보시면서 나의 감각을 시작을 해야 돼요. 동양화를 처음에 입문할 때
정통적으로 내가 붓을 쓰고 화선지를 다루고 먹을 어떻게 쓰고 뭐 이러면서 정신적으로는 현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서 가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 놓고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게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양복 입고 뭐 볼펜으로 쓰고 막 그 인터넷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붓을 들고 그림을 딱 그리는 순간에 머리가 갑자기 어떤 틀에 딱 박혀서 또 동양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동양화 아니잖아요. 붓을 가지고 그릴 뿐이지 머릿속에는 전혀 동양화랑 상관없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동양화를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동양화가 동양화라는 생각을 없애시고 그려야 돼요.